오늘도 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52번째입니다. 제목은 박영식 교수 해임 사건입니다. 부제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취소 판결입니다. 9월 11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박영식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 사건을 여러 번 상세하게 보도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교육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진 이 사건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발단과 과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해임의 부당성과 사악성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이른바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박영식 교수를 해임한 사건은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9월 11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교수는 명예회복과 복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축하의 뜻을 보내며 학교 당국에는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만약 학교 당국이 교육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다면 아까운 학교 재정과 행정을 낭비한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며 더 큰 비판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톨릭 평론 2024년 가을호에 기고한 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소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하 서울신대라고 표기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교양교육원 소속 교수인 박영식 교수를 기어이 해임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1992년 변선한 홍정수 교수를 축출한 지 32년 만에 신학대학교 안에서 다시 일어난 교권에 부당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1995년에 서신학대학교에서 재임용을 받지 못하고 해임된 사건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문제로 재임용을 거부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사장의 측근 직원을 부당하게 직원을 임용한 사건을 제가 지적하거나 항의한 사건을 주로 트집 잡아서 품위 위반이니 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명분을 걸고 재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로 제가 해임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꼭 밝혀드림으로써 이번 사건과 저를 굳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2020년 11월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에 김명현 박사의 창조과학 강의가 개설되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김 박사의 수업 계획서에는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소개하고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인류의 기원과 예수의 탄생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박 교수는 웨슬리를 전공한 장모 박사, 제가 잡지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를 공부하고 돌아온 장기영 박사와 창조론, 특히 창조과학에 관해 페이스북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저는 모든 과정을 관심 깊게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논쟁으로 시작되었던 논쟁은 얼마 후에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했습니다. 교단의 소수의 목회자들이 교단 신학과 학교 이념에 위배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박 교수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신대에 청원했던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신학금정위원회, 이하 금정위라고 요약합니다. 신학금정위원회를 꾸려서 박 교수의 신학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정위는 유신진화론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성경 해석과 신학적 방법론에서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며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박 교수의 주장은 개신교 복음주의와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배치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약본을 받아본 박 교수는 검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자신의 창조신앙이 성결교단 전통을 벗어나지 않으며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불리는 이명진 목사도 종교와 과학이 서로 투쟁하지 않으며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자신이 진화론만을 편향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으며 과학주의 무신론과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비판하고 배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세계를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의 진화보다 넓고 깊다라고 말했지만 검정위는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혐의까지 씌우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황덕형 총장은 중재의 핑계로 박 교수에게 자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자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성을 떨어뜨린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수정하고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를 심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정하며 유신진화론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안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고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성에 기반한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창조의 신학, 박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 등을 강의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자술서에 서명하는 대신 신학적 고백과 반성이라는 글을 총장과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단 구성원의 염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숙고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박 교수에게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성결교회 창조 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명직 목사, 조정남, 전성용, 이승근 교수 등 성결교단 신학자들이 창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설명했지만 조사위원회는 박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성결교단의 창조론만을 다루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박 교수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학자들을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한국문화신학회, 기독교 교양학회, 한국민중신학회, 서신대 교수협의회가 성명문을 통해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박 교수의 동기들도 학내에서 기도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뉴스 엔조이에서 2012년 창조론을 주제로 시범 강의를 해서 임용되었고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에서도 창조신학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는 동안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성결교단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학적 프레임을 인정해 왔는데 일부 구성원이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 총장은 뉴스 엔조이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신진화론을 옹호했기 때문에 징계하게 되었다. 박 교수에게 유신진화론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폭넓게 말하라고 했다. 우리는 창조과학만을 강요한 적이 없다. 다만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따르라고 말했으며
박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그의 총장 연임을 반대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적인 분노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창조신학에 대한 박 교수의 진솔한 해명과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한 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단 내외에 적잖은 사람들의 우려와 소문 속에서도 소신되는 학자의 신학적 소신과 신앙적 양심을 교권으로 마구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현대판 갈릴레오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 교수의 해임의 부당성과 사악성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 해임은 교권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한 명의 교수를 얼마나 부당하게 비난하고 결국에는 무모하게 그를 해임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 교수는 교양학부 교수로서 다수의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소개하는 강의를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혐오했던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는 현대 과학과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개신교 정통주의가 가르쳐온 계속적 창조론의 관점 아래 진화론에 대해 열린 대화적 입장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흔히 유신진화론이라고 부르지만, 유신진화론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의 반지성적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 외에는 오늘날 대다수 신학자들은 유신진화론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박 교수는 오랫동안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았으며 신학적으로 논쟁과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포괄적 이해로 안내하기 위하여 서신학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교재 기독교 이해 2011년 발행에서도 필자는 기독교와 과학에 관한 부분을 썼는데요. 여기서 필자는 과학에 대해 박 교수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대화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진화론을 창조론 안으로 물론 비판적으로도 수용하는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에 이르러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오직 박 교수만을 선택적으로 비난하고 무리한 징계를 감행했습니까? 만약 교수들 간에 그리고 교수들과 교단 목회자들 간에도 신학적인 차이와 갈등이 일어난다면 먼저 신학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자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총장과 이사장은 교수의 신학을 성급하게 금정하고 부당하게 징계했습니다. 소신대 역사에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교단의 전통과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교수의 신학을 검증할 수 있다고는 칩시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은밀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증위원회 선정과 검증 과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정결교단 신학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왜 교단 신학자가 아닌 김영환 박사를 끌어들였습니까? 김영환 박사는 합동적 교수들이나 보수적인 교수들과 가까이 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때로는 근본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런 검증위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서 검증 과정과 결과를 주도하고 대변하다시피 했습니다. 총장이 임명한 교수들이 학문적인 소신과 신앙적인 양심을 지켰느냐? 난 그것보다는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 교수 징계 시도가 알려지자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학회들이 공개 세미나를 통해 현대과학과 기독교의 창조론에 관해 다양한 학술적인 논문을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총장과 교직 교수들은 그리고 이사회까지 오직 일방적인 왜곡과 날조가 가득한 성명서만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그들이 처음부터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 박사를 비롯하여 학교의 교수들과 이사장도 교단에 속한 교수들은 교단 신학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성결교단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과 왜곡된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더욱이 교단 신학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단 신학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들에 의하여 형성된 이래 나중에는 서서히 교리적인 명제로 고정되었지만 교단 안에서 활동하는 신학자들은 전통에 대해 충실한 입장만이 아니라 개혁적인 입장도 자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만약 특정 교단의 특정 교리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비판하거나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예컨대 유대교를 개혁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과 그의 제자들, 영국 교회를 개혁한 웨슬리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를 개혁한 성결 운동가들과 그의 제자들도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유대교를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비열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사실은 박 교수를 비판하고 징계까지 몰아갔던 교수들도 명문하던 교단 신학을 분명히 어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박 교수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단 신학은 성경은 1.1획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평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소신대 성서학 교수 중에 성서 비평을 하지 않는 교수가 단 하나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박 교수의 신학 검증과 징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교수의 권리와 교수의 학문적인 양심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황 총장도 징계에 앞장섰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황 총장도 논문과 저서에서 여러 논문과 저서에서 예컨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성결교의학에서 현대 학문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박 교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포용적인 입장을 전개해 왔으며 심지어는 박 교수 징계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유신진화론도 당당히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은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격렬하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전형적인 위선자와 기회주의자들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양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지형은 목사, 성락교회 담임과 또 김종도 목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신대가 박 교수를 비난하고 징계한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로는 신학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 교수가 총장과 이사장의 지시와 결정에 고분고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결백함과 올바름을 변호하기 위하여 당당히 맞서 싸운 사실도 그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을 법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신학적 오류를 거룩하게 단죄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권력에 저항하는 교수를 교권으로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제거한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조과학 강의를 개설하려고 시도한 일을 박 교수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학교의 재정적인 도움에 타격을 준 것으로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무슨 신학자들도 심지어 사이비 신학자들과 이단적인 신학자들까지 마구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검증이 없이 아무 신학자나 아무 학자나 받아들여서 재정에 보탬만 되면 좋다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교권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에 대해 이제는 만몬, 자본주의가 신학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굳게 믿으며
신앙과 신학도 신뢰를 통해 도리어 더욱 튼실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사톡톡 52번째로 박영식 교수 해임 사건을 다시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매우 자세히 자주 보도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에 억울하게 해임되어서 10년 만에 복직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이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시대 역행적이고 추구적인 반지성적인 교조주의적인 폭력이 소신돼서 일어났다는 것에 저는 분개해서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다뤘고요. 이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세상법적으로 끌어가서 계속 다툰다면 물론 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박 교수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 분명하며 이 돈이 인하여 박 교수에게 끼쳤던 손해배상을 학교가 물어줘야 하며 또 우리 성결교인과 한국교회에 끼친 걱정과 또 참으로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될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매듭짓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도를 정리하며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